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오늘은 천재가 흰산을 침공한 진짜 이유에 대해 리뷰해보겠습니다. 3부에서 흰산과 곤륜의 전쟁이 거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많습니다. 흰산과 곤륜에 부여된 과업이라든지 그동안 두 세력 간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잠자코 지내던 천재가 왜 압카가 등장하고 완달이 복귀하자 태세를 바꾸고 흰산을 침공한 것인지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천재의 말과 행동을 종합해 봤을 때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그가 흰산을 침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째서 천재가 흰산의 힘을 탐내면서 타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뇌피셜이 상당한 점 참고하시고 감상 부탁드립니다. 1. 흰산과 곤륜으로 분리된 여신의 힘. 먼저 이번 전쟁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호형 세계관의 설정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부 프롤로그에서 밝혀진 것처럼 태초의 여신 아부카 허허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악마 예루리를 무찌른 뒤 먼 훗날 예루리의 부활에 대비해 흰산에 여신의 힘을 묻어둔 것이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신의 힘은 흰산에만 묻힌 것이 아니라 곤륜에도 묻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흰산의 힘이 예루리를 제압하고 무찌르는 힘이라면 곤륜의 힘은 예루리를 봉인하는 힘으로 추측됩니다. 예루리가 봉인된 곳이 어쩌면 곤륜의 깊은 지하일 가능성도 있을 듯하죠. 이렇게 제압의 힘과 봉인의 힘이 각각 흰산과 곤륜에 나뉘게 됨으로써 이른바 과업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곤륜의 주인이자 봉인의 힘을 지닌 천재는 여신으로부터 영생을 부여받은 듯하고 태초 이래 지금까지 예루리를 가두고 봉인하는 과업을 수행해온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죠. 반면 흰산의 방식은 곤륜과는 달랐습니다. 끝없이 강한 존재들을 불러들여 경쟁을 시키면서 가장 강한 존재에게 힘을 전수하는 형태로 과업을 이어왔습니다. 흰산의 힘은 태초의 악마 예루리를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흰산의 주인은 유한한 수명을 가졌기에 언젠가 다음 주인에게 힘을 물려줄 때 소멸해야 했고, 힘을 갖고 있는 동안은 흰산의 영역을 떠날 수 없다는 제약마저 주어졌는데요.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흰산의 힘을 영원히 독점하거나 잘못 쓰여서 세상을 파괴하는 등 다른 목적에 쓰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곤륜은 악마 예루리를 봉인하는 것을 과업으로 하고, 흰산은 예루리를 제압할 궁극의 힘을 압카에게 무사히 전수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흰산의 주인은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압카가 아닌 이상 힘을 최대한 아끼며 온전히 전수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었죠. 또한 봉인과 제압이라는 두 힘은 각각 대륙의 서쪽 끝과 동쪽 끝으로 나눠져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두 힘을 분리시킨 데에는 여신 아부카 허허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두 힘의 주체가 하나의 존재에게 몰빵된다면 그 존재의 의사결정에 따라 예루리를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게 되죠. 봉인의 힘을 풀어서 악마를 세상에 풀어버리고 제압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악마를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두 힘을 각각 다른 존재에게 부여한다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죠. 봉인의 힘을 가진 자는 예루리가 뛰쳐나왔을 때 그를 제압할 힘이 없기에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봉인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제압의 힘을 가진 자는 거대한 힘을 가졌더라도 흰산 밖으로 나갈 수 없기에 이 힘을 다른 목적에 쓰기 어렵고 봉인을 위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궁극의 존재 압카에게 흰산의 힘을 온전히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태초의 악마로부터 세계를 지탱해온 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균형 상태를 깬 것이 바로 압카의 등장인데요. 천재와 완달은 압카의 등장에 대해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죠. 결국 이것이 갈등이 되어 천재가 흰산을 침공하게 되는데,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천재와 완달의 전쟁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천재가 흰산을 침공한 진짜 이유. 압카의 등장은 3부 영화 시작될 때부터 예견되었습니다. 발의 보력 2년에 먼 우주에서 계시가 있었고 영웅과 예언의 존재들이 그 거대한 기운을 느꼈다고 하죠. 완달뿐만 아니라 천재, 구만까지도 그 기운을 느꼈는데 완달은 이 계시를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압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곧 하늘이 열릴 것이라서 나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이 압카가 되겠구나 라고 잘못 해석한 것이죠. 하지만 천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해요. 천재와 구막 모두 그날의 계시를 읽었고 흰산의 힘을 궁극에 이어받을 존재인 압카의 탄생을 예견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압카의 등장은 천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안겨준 듯 합니다. 이르하의 언급에 따르면 완달이 압카의 존재조차 모르던 시절부터 곤륜 측 병사들이 이미 압카를 찾아다녔다고 하죠. 일영의 부하였던 양백이 압카와 접촉한 뒤로 그 편에 붙어서 연락이 끊기고 초량이 양백의 행방을 한동안 쫓아다녔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시점 정도부터 천재도 구천현녀 랑랑의 부하들을 시켜서
은밀하게 길을 열고 압카를 추적한 듯합니다. 하지만 양백은 초량이 상대하기에 워낙 강하기도 했고 추적과 은신에 있어서 매우 뛰어났기에 흰산 일대의 비밀 통로를 전부 바꿔놓는 등 초량의 추적을 쉽게 따돌렸죠. 랑랑의 부하들 또한 양백이 압카를 돕는 한 압카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백이 없던 시절 이르화로서는 압카가 길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동굴에 숨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지만 다행히도 양백의 도움을 받아 이령과 곤륜의 추적을 모두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계시가 나타난 후 거의 6년이 지나는 동안 천재는 압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 흰산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달이 세 아들들에게 후계자 선택을 위한 3년의 경쟁 기회를 부여했고 이령을 후계자로 결정했죠. 이후 완달은 흰산의 힘을 환원하러 3년이나 시간을 더 보냈고 천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봉인의 과업을 맡은 천재가 이토록 흰산의 일에 관여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곤륜과 흰산의 악연에 대해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 옛날 천재가 청재였고 흰산의 주인이 불암이던 시절 청재는 흰산 일족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흰산의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상의 지배자인 천재에게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는 흰산의 일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듯 하죠. 하지만 청재는 흰산의 힘을 사용하는 불암에게 격퇴당했고 천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된 걸로 보입니다. 청재가 물러나고 새로 즉위한 백제 백초건은 청재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철저하게 흰산 공략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흰산의 주인이 교체되는 힘의 공백기에는 흰산의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해 오랫동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백제는 흰산 침공에 대해 청재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청재가 단순히 흰산의 일족을 손봐주려 했던 수준이라면 백제는 흰산의 힘 자체를 본인이 차지하려 한 듯 보이죠. 봉인을 지키는 과업을 가진 백제가 왜 흰산의 힘까지 탐낸 것일까요? 작중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 언급되기는 했습니다. 랑랑의 언급에 따르면 먼 옛날 어떤 이유로 곤륜이 파괴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뇌피셜을 해보자면 예루리가 봉인을 뚫고 나오려는 걸 막다가 많은 신격들이 산화하는 등 큰 희생을 치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백제가 완달에게 너는 이제 흰산의 힘을 내놓고 빠져라, 우리의 복수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유추가 가능하죠. 자칭 세상의 지배자라는 천재는 예루리던 혹은 또 다른 막강한 존재던 그를 막는 과정에서 곤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큰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백제는 어째서 불멸의 신격인 자신이 지키기만 해야 하고 악마를 무찌르는 제압의 힘은 왜 저 불완전한 흰산 일족 놈들이 독점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듯하죠. 이에 자신이 흰산의 힘을 차지하고 자기 손으로 이 모든 과업을 끝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흰산의 힘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흰산 일족 놈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덤이었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백제는 흰산의 주인 교체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몇 년 전 압카의 등장 계시가 있긴 했었지만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고 4대 완달이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힘을 환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완달이 갑자기 힘의 환원을 멈추고 돌아오더니 자기가 선택한 후계자를 쫓아내고 묘역에 묻어버린 사건이 생긴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완달이 흰산의 힘을 궁극에 전해받을 존재 압카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압카가 하필 흰산 일족의 핏줄로 태어났다는 것 또한 천재에겐 부담이었죠. 압카의 등장을 놓고 천재와 완달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완달은 누구보다 과업에 충실한 인물이었고 흰산의 주인으로서 압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죠. 압카에게 흰산의 힘을 전해주고 나면 이제 일족의 과업은 비로소 끝나게 될 것이며 압카가 그 힘으로 어떤 과업을 이행할 것인지는 압카 스스로 판단할 일이었습니다. 그 이상 참견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의 범위를 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백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흰산의 힘을 탐냈던 백제가 압카의 등장을 환영할 리 없었죠. 만약 완달이 데려온 것이 예언의 존재인 압카가 정말 맞다면 그는 곤륜과 흰산이 이어왔던 과업을 끝내기 위해 곤륜으로 넘어와서 악마 예루리를 처단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최강의 힘을 가진 압카가 예루리 다음으로 누구에게 칼끝을 겨눌지 알 수가 없었죠. 압카는 흰산의 구속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며 그의 판단에 따라 세상의 지배자인 자신을 끌어내리고 신격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것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압카의 진정한 과업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없었고 하필 압카가 흰산 일족으로 태어났기에 곤륜의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었죠. 이에 백제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제는 압카의 등극을 막기 위해 황급하게 흰산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명분으로는 압카를 검증하고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세상의 지배자로서 감독하겠다, 압카가 과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흰산의 힘을 회수하겠다 등을 내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압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걸로 보이죠. 이렇듯 두려움에 빠진 백제는 선 넘는 짓까지 계획하는데요.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기 전에 흰산을 파괴하고 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압카를 잡아서 힘을 걷어들이는 것이 전쟁의 진짜 목적이었죠. 이를 위해 봉인의 힘이 약해지는 걸 감수하고 철의 번개까지 동원하려 하는데, 사사로운 권세를 지키기 위해 과업을 저버린 이 같은 행동은 백제가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리에게 정신지배라도 당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변절이었죠. 하지만 백제의 이러한 행동은 의심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구망은 일부러 약한 병력들을 완달에게 보내 학살당하게 만들어서 철의 번개 사용 명분을 만들려는 백제를 보며 그의 저의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철의 번개를 사용한다면 봉인의 힘이 소실될 뿐더러 흰산의 힘 또한 크게 손상되게 됩니다. 이에 구망은 반역을 무릅쓰고 철의 번개의 사용을 거부하기에 이르는데요. 겉으로는 백제가 출정하지 않는 전쟁에서 용도를 벗어난 사용은 불가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백제가 정말 진정 흰산의 힘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벌이는 전쟁이 맞는 건지 살짝 의구심도 가진 듯하죠. 과업을 유지하기 위한 힘을 명분도 없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소실시키려는 것을 구망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속을 꿰뚫어 보기는 완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달은 압카를 세상에 등장시킨 그 시점부터 천재의 침공을 예상했는데, 백제가 압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쟁을 벌일 것을 예견한 듯해요. 완달은 백제와의 첫 만남에서 흰산을 파괴하려는 게지? 라고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요. 백제는 다른 친격들이 듣고 있었기에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완달과의 싸움 과정에서 일부러 흰산 쪽으로 점점 접근하여 흰산을 타격하려 하는 등 그 속내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죠. 전쟁 막바지에는 완달에게 전쟁의 목적이 흰산 파괴였음을 결국 실토합니다. 어찌 보면 천재와 함께 과업을 이어왔던 완달이야말로 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업의 종결을 위해 역겁의 세월 동안 누려온 권세를 내려놓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죠. 완달에게 있어 흰산을 파괴하고 압카를 무력화시키려는 백제는 악마 예루리와 다를 바 없었고, 선조들이 이어온 과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달 시절만 해도 백제의 편에 서 있던 구망, 첩형관, 세군사 등은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압카의 편에 서게 되었는데요. 아직 이유는 나오지 않았죠. 어쩌면 이번 전쟁을 통해 드러난 백제의 타락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예상해 보겠습니다. 3. 이번 전쟁이 호영에서 갖는 의미. 저는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이 전쟁이 작품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천재와 완달의 대사를 통해 두 세력 간 과업과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알 수 있었고,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는 것이 세계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 형님의 장르적 특성을 따져보자면 군상극적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군상극이란 복수의 등장인물이 커다란 흐름이 되는 한 사건을 각자의 시선으로 서술하는 식의 작품 유형이라고 해요. 빠르가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산군, 추위, 흰눈썹, 이령, 완달 등 주인공급 비중을 보이는 인물도 많기에 호랑이 형님은 군상극의 일종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랑이 형님 세계관에서 커다란 하나의 흐름이 되는 사건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1부와 2부, 3부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압카의 즉위라고 생각합니다. 호형의 모든 주요 인물들은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는 즉위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거나 그와 관련돼서 여러 사건에 휘말리고 있죠. 물론 모든 인물이 천재와 완달처럼 세계관적 사명으로 무장한 채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압카의 즉위를 두고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각자 지키고자 하는 임무를 보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도리를 다하려는 스토리가 이 만화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스토리가 모이고 관계를 형성하고 엮이면서 호랑이 형님의 세계가 구성되는 것이죠. 흰눈썹만 해도 압카의 과업이 세계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알지는 못할 테지만, 압카가 즉위하기 전 아린을 되살리는 것만을 일생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군과 빠르는 그러한 흰눈썹으로부터 아랑사를 지켜왔고, 이 과정은 호영 스토리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령은 폐위된 후에 압카의 즉위를 위해 재단을 쌓고 있었는데, 추위 때문에 흰산의 힘이 전이돼서 의도치 않게 백액이 생겼죠. 이를 감추려는 과정에서 시라무렌과 혈투를 벌였는데, 결국 압카의 즉위를 방해하는 반역자로 몰리게 된 것이 호영 스토리의 또 다른 축이 되었습니다. 압카는 아린으로부터 흰산의 힘을 되찾기 위해 항마전을 일으켰고, 그 결과 아린을 소멸시켰지만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궁극의 존재인 압카가 패퇴할 정도로 강한 아린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활할 것인지가 호영 스토리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호영 스토리의 중심 축에는 압카의 즉위라는 중심 사건이 있었고, 현 시점에 압카의 즉위가 세계관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작가님께서 백제와 완달의 전쟁을 통해 말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